자, 이재명은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왔는데 무려 11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독일 쭉 다녀왔습니다. 초장기 외유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경찰소송법,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거를 이재명 출국 비행기 딱 뜨고 1시간 후에 민주당이 이원총회를 해서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법사위 본회의까지 정강석화처럼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없을 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이 보안 수사권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 이게 나중에 제대로 된 수사를 못 받아서 피해를 입으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원망으로 쌓입니다. 거기다 또 이재명에게는 보안 수사권을 공소 취소하고 맞바꿀 수 있는 거래 수단이었죠. 그것이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강경파들을 의식을 해야 될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당대회, 8.17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재명이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은 김민석, 이재명이 내세운 김민석이 그 강성 개딸들에게 표를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설거머니 물러서가지고 있다가 해외에 간 사이에 다 철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호흡을 맞췄던 정성호가 이제 거래 수단이 없어졌으니까는 공소 취소도 할 수가 없게 되니까는 뭐 사퇴하겠다고, 뭐 검찰총장 직무 대행했던 구자은 무슨 뭐 이 검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야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엉망진창인 일이 이재명이 없을 때 벌어졌죠. 거기다가 코스피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 코스피 주식시장인지 도박판인지 카지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을 설계한,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설계를 하고 했던 김용범은 지금 이재명 없을 때 계속 입 다물고 있습니다. 김용도 같이 갔다가 왔죠.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 경쟁도 막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지율 추락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은 외국 갔다 오면은 어쨌거나 뭐 해외에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 만났다, 막 사진 좋은 거 많이 막 내보내죠. 홍보라인에서 사진 막 내보내고 막 띄우고, 지금처럼 무슨 뭐 몇천조짜리 뭐 해외 출장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결국 국민 속이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통 오릅니다.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그런데 오늘 이재명 귀국 비행기 딱 도착하는 날 이재명의 지지율은 대폭락을 해버렸다. 그 폭락할 수밖에 없죠. 자, 폭락한 현황을 먼저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리얼미터와 김어준의 꽃, 이재명 지지율이 40%대 동반 최저, 진보층의 응답이 늘어났는데도 샘플을 이렇게 취합하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쪽이 이제 그 진보층이 일대가 있고 보수층이 일대가 있는데, 진보층 응답이 더 많이 표집이 됐는데도 완전히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지금 저 그래픽은 여론조사 꽃이죠. 저 위에 거는 김어준의 꽃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하나는 ARS 조사, 하나는 전화면접 조사인데, 전화면접 조사는 워낙 뭐 다른 데도 높게 나오죠. 저 위에 긍정 56.6, 부정 42.2, 이거는 전화면접 조사고, 그 아래 긍정 46.8, 부정 51.7. 자, 데드크루스가 일어나 버렸죠. 이게 여론조사 꽃의 조사입니다. 저 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ARS 조사, 저 밑에 거 46.8대 51.7. 전화 면접 조사는 참 믿기 어려운 조사입니다. 다들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ARS 조사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추가 하락해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버렸다. 데드 크로스가 여론조사 꽃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그 리얼미터, 이재명에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리얼미터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 꽃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 버렸다. 이 국정수행 지지도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한 46.8. 지난주에 제가 50% 선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40% 중반으로 추락을 해버렸다. 여론조사 꽃의 이야기입니다. 김호준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6%포인트 늘어나서 51.7. 여론조사 꽃 조사 이래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대를 돌파했다. 오차 범위 4개는 하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자, 특히 중도청에서 긍정평가가 44.9가 나왔다. 5.0%포인트가 추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54.2, 중도청에서 훨씬 높다. 5.8%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자, 김어준은 그 전에, 이거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김어준이 그때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핵심 지지층. 말하자면은 지금 친문으로 이어져 오는 그 전부터 쭉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빠져서 이재명이 전체 지지율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한테 잘해야지 이재명 너 지지율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시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핵심 원인은 중도층 이탈이라는 거예요. 중도층. 코어 지지층이 아니고 중도층 이탈이다.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급락했고 부정평가가 급상승을 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도층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빠진 지 오래됐지만 이제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도 중도층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또 여기서도 리얼미터도 좀 좌편향적인 결과를 많이 내놓는데, 김호준의 꽃처럼 이 부정평가가 50% 돌파해서 여기에 리얼미터도 첫 데드 크로스, 김호준의 꽃도 첫 데드 크로스, 이렇게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이재명 11일 동안 외국을 다니고 온 사이에. 그러니까는 리얼미터조차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좌편향적인 리얼미터조차도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성과가 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있었으나 증시 폭락,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전국 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 여기서 또 빼놓은 게 있죠. 뭐 연임 개헌 논란도 있었지만은 바로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이 공소기각, 이재명 법원에서 재판을 없애줄 수 있는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그 슬쩍 끼워놓은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재명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3개가 발표됐는데 이거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서는 리얼미터하고 꽃을 말씀드렸는데, 리서치 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44.6 긍정평가 이재명, 부정평가 53.0,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 오늘 3개의 여론조사, 그중에서 2개는 상당히 좌편향적인데 거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생명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이 그 정권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지금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 재개되면은 바로 이제 내려와야 되죠. 그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안송된 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탄핵이 있는데, 탄핵이 그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탄핵까지도 저는 그 초단기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김민석이 잡더라도 여론이, 민심이 완전히 떠나면은 탄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탄핵을 예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아주경제. 이재명 탄핵 얼마 안 남았다. 윤석열 탄핵 마친 무당 성지걸 등장했다. 성지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성지 이야기를 하죠. 성스러운 곳. 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를 성지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마친 무당. 자, 이제 무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무속인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무속인의 예언이지만은 실제로 이재명이 탄핵을 쌓고 있다. 탄핵을 쌓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탄핵까지 다 예고를 했던 한 무속인이 이번에 이재명의 탄핵을 예고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무속인이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거 보면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이재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간다고 대선 전부터 말해왔다. 대선 전에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예고를 해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꼴찌일 때 이 무속인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탄핵될 거다. 고 자기가 얘기했다. 윤석열 때. 근데 욕을 먹었지만 결국 시간이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글을 이재명 탄핵 얼마 남았다고 쓴 이 글을 지우지 않을 테니 삭제하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꼭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한다. 이 게시물이 14,000개 이상의 좋아요, 1,000개 이상의 댓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성지 글이 되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쟁 안 나게 해달라. 불안해 못 살겠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재명 내려가더라도 박살난 경제 복구시키는 데만 20년은 걸릴 것 같다. 이재명 나가도 경제가 박살나는데 20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지금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무속인은 지난 2021년 9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그 후보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물론이고 탄핵까지 예고를 해서 주목받은 바가 있다. 당시 무속인은 윤석열 씨 관상을 보니까 당선 100%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4월에 그 대통령 탄핵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당시 대선 후보는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다고 보였고 이제 무속인이니까는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고 그런데 그가 탄핵될 거라고 봤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리고 오늘까지 욕을 먹었다.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까지 욕을 먹었는데 그때 날 욕하던 친구들 다시 꼭 댓글 달아주기 바란다. 이게 내 말이 맞느냐 틀렸느냐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 경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무속인의 개인적인 예언이나 운세풀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게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성찰과 정책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 언론 보도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폭발적인 이 글이 관심을 끄는 배경이 있다. 뭐냐면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엄청난 지금 역풍이 불고 있죠. 국민 그 60% 정도가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는 조사가 속속 나왔습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30%가 채 안 미치는, 거의 배 이상이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개딸들에게 함몰돼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은 그거를 폐지하면서 또 대가를 하나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죠. 바로 그 조항에, 형사소송법 조항에 법원의 공소기각 범위를 넓혀서 이재명 맞춤형으로 넓혀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없애버리는 그런 대가를 받았다는 평가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재명의 그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그리고 검경 인력 이탈 사태가 이런 관심의 배경으로 자리 잡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의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비판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검찰 시스템을 한 사람 살리겠다고, 누구? 이재명 살리겠다고 무너뜨렸다. 검찰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경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는데, 이걸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는 분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민주당 다시는 안 뽑는다. 치안 공백을 방치하면 탄핵갑니다. 대책도 없이 제도만 바꿨다. 이대로 가다가 정권을 우파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좌파 커뮤니티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이 과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건저당을 설정해주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한 사실까지 가시하면서 여론이 막 악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저 기사에 이재명 탄핵 얼마 남았다, 동조하는 민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속인이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하고 탄핵을 마쳤는데 그 무속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를 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가십거리가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정치 분석가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내다보고 있으니까는 저도 5년 다 못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그 이유들도 지금 다 저 언론에서 설명을 했죠. 왜 탄핵이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자, 그런 문제까지 같이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를 대입을 하면은 저 무속인의 저 글이 상당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무속인이 예언을 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